안녕하세요. 수영수자분 인사드립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고생하시죠? 자, 이제 말복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막바지 더위예요. 조금 더 파이팅 하셔서 힘내시고요.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잘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예쁜 강아지 보세요. 반려견인데 너무 사랑스럽죠? 우리 구독자님께서 주문해 주셨는데, 자, 요 예쁜 강아지를, 커다란 화분에, 요청해 주셨어요. 정사각형으로 해서 20cm 화분인데, 이게 여름이라 습도가 많아서 많이 줄어들 걸 생각해서 한 23cm로 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신랑이요. 제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 신랑한테 부탁했는데 한 10장 넘게 찢어져서 버리고 막 갈라지고 찢어져서 형태 만드는 데만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많이 버리고요. 와,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에 만들었던 사이즈랑 혼동을 해서 제가 잘못 알았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한테 사이즈를 받았는데 이렇게 큰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생각외로 또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일단 형태에다가 화장도 바르고 또 약간 반건조해서 제가 조각을 했고요. 그 위에다 이제 채색을 할 건데 이게 지금 며칠에 걸려서 작업한 거고 채색만도 하루가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구독자님한테 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4배속으로 해서 빠르게 지금 해서 지금 넣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꼭 봐주셔야 돼요. 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요 예쁜 강아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진하고 그림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도자기 물감이기 때문에 불에 구웠을 때 완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최대한 이 색깔을 제가 배려를 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색을 넣었습니다. 이 초록색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도자기 물감에서 이 초록색 물감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물감이에요. 절대 안 쓰려고 하시는 물감들인데 우리 구독자님 사진이 초록초록 분위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맞춰서 색깔이 수검댕이가 되지 않도록 타지 않는 듯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제가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고 기획을 많이 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인제야 채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게 화장토 발라서 반건조된 상태에서 조각을 했고요. 지금 이 상태로는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화분을 한 20일 가량 말린 것 같아요. 자, 요 사진에 보시면 요 핸드폰에 있는 게 요게 우리 강아지 사진이에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화면을 가지고 제가 최대한 살려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넣을 건데 사진하고는 완전 다르죠. 자, 사진하고 그림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도자기 물감이 굉장히 엉뚱하게 나올 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초록초록한 느낌이 나도록 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채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초록색이 잘못하면 수검댕이 같이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야 되는 물감이고요. 지금 연두색으로 해서 밝은 색을 먼저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칠하는 방법은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으로 해서 제일 넓은 부분에서 점점 작은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칠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에선 크게 잘 안 나타나는데 그림에서는 원근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쪽이 조금 더 선명하고 튀어나오게끔 뒤쪽은 눈에서 조금 멀어지는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원근법으로 해서 채색을 할 겁니다. 앞쪽이 좀 더 밝고 선명하게 칠을 할 거면 뒤쪽은 조금 더 채도를 떨어뜨려서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칠을 해줄 거고요. 물을 많이 섞어서 연하게 칠을 해줄 거고 약간 선명도를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앞쪽이 조금 더 튀어나오고 선명하게 해주고 강아지 있는 쪽이 조금 더 제일 포인트가 되고 선명하게 해줄 거고요. 뒤쪽으로는 말 그대로 배경이 되게 은은하게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지금 옐로우 노란색에 다크 그린 초록색을 섞어서 올리브 그린색 나는 연두색을 칠을 해 주었고요.
밝은 색으로 노란색 깔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노란색에 초록색을 섞을 거기 때문에 연두색으로 이렇게 해서 밝은 색으로 깔아 주었고요. 중간색으로 초록색에 물을 많이 섞어서 그렇게 중간색을 넣어 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두색으로 넣어 주었고요. 자, 연두색 뒤쪽으로 해서 약간 채도를 떨어뜨려서 다크 그린에 연두색을, 자, 톤을 처음부터 진하게 칠하지 마시고요.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으로 해서 차츰차츰 진하게 칠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도자기 물감은 지워낼 수 있는 물감이라 수정이 쉬운 반면에 또 너무 또 자주 지우면 뒤에 화장토 부분이 지워지기 때문에 흑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하실 때 진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이렇게 차츰차츰 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원근법을 이용해서 앞쪽이 선명하고 진하고 약간 밝은 색을 쓴다면 뒤쪽 색깔은 차가운 색 위주로 많이 씁니다. 같은 색깔이라도 노란 색깔이 많이 들어가면 좀 따뜻한 색이 되고요. 뒤로 갈수록 약간 뭐 파란색이라던가 이런 색을 섞는다 그러면 조금 더 차가운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멀리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그런 색깔들이죠. 자, 그래서 앞쪽으로는 ip색을 조금 더 진하고 선명하게 칠해 줄 거고 뒤쪽으로 갈수록 은은하게 칠을 해주고 차가운 색 위주로 칠을 해 줄 겁니다. 자, 앞쪽으로 잎사귀에 중간색 지금 초록색을 물을 많이 타서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물을 많이 탔기 때문에 연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칠하는 방법은 이렇게 약간씩 톤을 약간씩 진하게 칠을 해주기 때문에 붓질을 여러 번 해야 돼서 팔은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불에 구웠을 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똑 떨어지는 듯한 그 이상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붓질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 번의 회구를 채색할 때는 붓자국이 굉장히 쨍하게 나서 굉장히 눈에 거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이렇게 해서 붓자국을 굉장히 자주 냅니다. 근데 그 붓자국이 눈에 거슬리는 게 아니라 불에 구웠을 때 하나하나에 전부 그 깊이감을 더해져서 굉장히 화분이 깊이감이 있고 멋지게 나온다는 거죠. 제가 특별히 이렇게 화분을 다른 분들보다 뭐 이렇게 잘 채색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이렇게 톤을 차츰차츰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내는 그 색이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약간 깊이감이 더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의 화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스타일이 저만의 스타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화분을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 하나하나 화분 바디를 만들고 거기에 조각을 하고 그 다음에 채색까지 제가 직접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막 찍어 나오는 화분처럼 막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화분은 믿고 기다려 주셔야 되고 한참 기다려 주셔야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많이 씨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막 도매로 팍팍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꾸 저한테 도매로 많이 낼 수 없냐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가진 역량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나누는 이런 나눔을 저는 원합니다. 그러니 막 대량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전화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계가 아니라서 찍어낼 수가 없거든요. 자, 또 어떤 분들은 또 알바를 쓰지 그러냐 그러시는데 뭐 그럴 정도도 아니고요. 또 그게 퀄리티가 또 많이 떨어져서 소양만의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뭐 코사지 분이라던가 많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또 그렇게 되겠죠. 알바를 쓰고 그러게 되면 다른 데서 판매하는 그런 상품하고 똑같이 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만의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요 정도 선에서 저는 감사하게도 만족을 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오래 기다려 주셔도 이제는 믿고 맡겨 주시고 한참 기다려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하죠. 자, 지금 요거는 짙은 초록색이네요. 약간 다크 그린을 조금 진하게 칠하기도 하고, 그리고 파란색을 섞어서 청록색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중간색으로 들어갈 겁니다. 조금씩 진해지고 있어요. 자, 조금씩 풀의 형태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들은 풀의 형태를 가깝게 세밀하게 잡아주고, 뒤쪽으로 갈수록 꽃의 이파리의 형태는 뒤쪽으로 갈수록 잎색의 형태나 색깔이나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이렇게 원근법으로 칠을 해줄 겁니다. 자, 조금씩 세밀해지고 있고요. 진해지고 있고요. 앞쪽으로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붓질을 굉장히 많이 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 초록색 계열이 굉장히 잘못 나오기 십상인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초록초록한 그림은 거의 안 받으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요번에 굉장히 이것도 저와의 시험이에요. 제가 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도전이고요. 새로운 도전이고 저를 위한 도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잘 또 해 나가면 제가 또 한 단계 성장을 하겠죠. 이 초록색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색인데 잘 나와주면 제가 그만큼 또 성장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자, 하나하나 지금 칠을 하고 있는데 앞쪽으로는 조금 더 선명하고 진하게 하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형태가 점점 사라지면서 은은하게 차가운 색깔로, 같은 초록색 계열이라도 차가운 청록색을 물을 많이 타서 뒤쪽으로 칠을 해 주었습니다. 앞쪽으로는 조금 더 선명한 초록색에 조금 더 진하게 선명하게 넣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게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기대가 되고요. 걱정도 되지만 사실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커요. 어떻게 나올지. 제가 이런 스타일로 칠을 하면 거의 불에 구웠을 때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고 잘 나오거든요, 진하게. 근데 이 초록만 가지고 배경이 완전 초록초록한 건 제가 처음이라 사실 조금 걱정은 되는데 여태까지 나온 걸로 봐선 잘 나와줄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오렌지에 브라운을 섞어서 약간 어두운 사이사이에 어두운 부분을 넣을 건데 원래는 초록색, 초록초록 진한 초록색 많이들 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수채화나 아크릴화나 이랬으면 그런데 지금 도자기 그림에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새까만 숯검덩이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약간 그거와 대비되면서도 잘 어울리는 오렌지와 브라운을 섞은 요 색깔을 중간중간에 넣어 주었습니다. 사진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약간 초록색, 어두운 초록색을 요 위에 넣어 주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우면서 깊이감이 있는 그런 초록색이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요런 색을 넣었습니다. 사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요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보완책이에요. 자연스럽게 초록색의 불에 깊이감 있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완을 하려는 이런 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초록색에 레드를 섞어서 어두운 초록색으로 해서 마무리하면 앞쪽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브라운을 어두운 브라운을 다크 브라운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또 어둡기보다는 불에 구웠을 때 요 강아지하고 약간 매치가 되면서 자연스러운 색이 묻어가는 색이 이쁠 것 같아서 조금 더 밝게 오렌지와 브라운을 섞어서 이렇게 밝은 색을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전체 다 칠하진 않고 가장 어두운 부분만 다크 약간 초록색에 빨간색을 섞어서 어두운 그런 초록색으로 해서 마무리 지어 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간 넓은 부분을 먼저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점점 작은 부분, 중간 부분, 작은 부분 이렇게 해서 채색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느낌을 봐가면서 채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칠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을 살짝 감고 보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모난 부분이 있나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이 쨍한 부분이 있나 봐주시고요. 채색할 때 전체적인 느낌을 봐주시면서 채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야외에 이런 배경이 있는 화분들은 특히 조금 더 이렇게 조화롭게 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도록 쨍한 부분이 없도록 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나무에도 밝은색 브라운을 칠해 주었고요. 중간색으로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붉은색 빛 또는 갈색으로 칠해 줄 거고 마지막에 기둥 마지막에 블랙을 섞어서 더 많이 어두운 색으로 해 줄 겁니다. 그 전에 잎사귀 먼저 칠을 해 줄게요. 연두색 칠을 일단은 연두색을 이렇게 밝은색을 칠을 하는데 뒷 배경이기 때문에 약간 채도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연두색에 초록색을 섞어서 일단 밝은색으로 칠해 주었고요. 전체적으로 다크 그린에 물을 섞어서 조금 더 진하게 칠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두운 색깔 다크 그린에다가 레드를 섞어서 어두운 색으로 해줄 거고요. 일단 뒤쪽 배경 자, 일단 뒤쪽 배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나는 색깔을 쓸 거고요. 뒤로 멀어져 보이게 원근법에 의해서 멀어져 보이도록 채도를 낮춰줄 겁니다. 초록색에 짙은 다크그린 위주로 써줄 거고요. 거기에 약간 브라운을 섞어서 조금 더 채도를 떨어뜨려 줄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초록색에 레드를 섞어서 진한 색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초록초록한 분위기.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은은한 느낌이 나도록 전체적으로 초록색 분위기와 갈색 분위기, 이런 브라운 분위기를 섞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너무 눈에 튀지 않고 약간 조화롭게 전체적인 느낌이 나도록 칠을 해 보겠습니다. 눈을 살짝 감고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칠할 때 보면은 약간 물감이 뭉쳐서 되거나 발리거나 이렇기 때문에 약간 뭐가 나 보이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면 그 사이사이 또 마무리하면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느낌이 또 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풀밭이 끝나는 사이와 나무 밑에가 조금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채도가 떨어뜨린 색깔로 해서 약간 초록색에 약간 오렌지 아니면 레드를 오렌지를 저는 섞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채도 떨어뜨리고 뒤쪽에서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무와 밑에 사이 풀잎 사이하고 또 많이 떨어졌죠. 너무 하얗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를 요 밑에까지 해서 조금 더 채워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너무 모나지 않도록 티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숲길이 이렇게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칠을 해 주겠습니다. 초록초록 분위기와 브라운의 색깔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저는 이 브라운 계열 색깔을 굉장히 좋아해요. 웬만한 색에는
다 들어가고 약간 느낌이 들어가면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웬만한 그림에는 어두운 부분을 브라운 계열로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불에 구워 나오면 이 뒤쪽의 숲은 약간 어두우면서 약간 탁하면서 조금 멀리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나겠죠. 근데 그 숲도 저 앞쪽에 있는 그 숲보다는 이 가까운데 나무가 가까이 크게 있는 쪽이 조금 더 진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쪽을 조금 더 큰 나무 있는 쪽을 조금 더 진하고 색깔이 조금 더 튀도록 그렇게 칠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불에 구웠을 때 전체적으로 강아지가 있는 앞쪽 부분은 앞으로 좀 튀어나와 보이고, 옆면으로 가서 이렇게 숲이 있는 쪽에서는 앞쪽 나무 있는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돌아서 앞쪽으로 오는 듯한 느낌이 나겠죠. 자,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시면 글쎄요, 저는 그냥 꾸준히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냥 그림 공부를 혼자서 그냥 그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보시면은 뭐 스케치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야외에서 칠하는 그런 느낌 수채화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정물화라든가,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공부를 합니다. 이게 일단 그림이라고 치면은 저는 웬만한 건 다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대로 저는 공부를 하는 편이라서 요거는 제가 예전에 수채화 풍경화를 제가 보면서 제가 그냥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터득하면서 제 그림에도 이제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것이 된 것 같아요. 딱히 어디서 막 배운 건 아닌데 이게 참 희한한 게, 한번 이렇게 봤던 것들은 이렇게 응용을 해봐야 제 것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는 이게 제 것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그림에 이렇게 넣으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성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알 수 있나요? 뭐 어떻게 하면 채색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데요. 방법은 직접 해보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나마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쉽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한번 갔던 길이고 제가 해봐서 좋은 부분은 또 알려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빨리 배워서. 저는 이렇게 앞에서 누가 이끌어 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저 혼자 진짜 엄청나게 버리고 망치고 하면서 진짜 고생 많이 해서 배우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여전히 혼자 배우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어서 지금도 저 혼자 이게 뭐 잘 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배울 수 있으면 무조건 배워서 제 걸로 계속 이렇게 해보면서 망쳐가면서 배우는 거라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 보시고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것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편에 말하자면 회화 그림이 화본으로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또 내가 사랑하는 예쁜 반려견을 제가 집어넣어 드리고 있죠. 이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좋은 소장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물론 집안에 모셔두는 장식장 안에 모셔놓는 멋진 소장품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다육이라던가 식물을 심어서 이렇게, 이거는 도자기 물감은 평생 가는 거거든요. 깨트리지 않는 이상에는 뭐 이게 삭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평생 가는 거라서 예쁜 다육이 심어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평생 이렇게 같이 함께, 이것도 말하자면 반려예요. 말하자면 평생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소장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양이도 그려서 넣어드린 적 있고요. 강아지 3마리도 그려서 넣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몇 번 해보니까 할수록 늘은 것 같아요. 요번이 제일 어려운 코스인데 초록초록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다 해놓고 나니까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독자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흡족하게 나온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어두운 색을 칠해 줄 거예요. 초록색에 레드를 섞어서, 아니면 블랙을 섞으셔도 되는데, 블랙으로 또 너무 쨍하는 것보단 약간 브라운 계열 들어가면 저는 자연스럽고 은은할 것 같아서 약간 블랙보다는 브라운을 섞었어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초록색으로 지금 막바지 제일 어두운 부분을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잎사귀 사이사이하고 잎사귀 뒷면하고 그림자 지는 부분 사이사이를 어둡게 이렇게 칠을 해주면 그동안 칠했던 잎사귀 색깔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칠할 때는 어두운 색하고 밝은 색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두운 색이 딱 들어가야 비로소 밝은 색을 칠했던 부분이 앞으로 확 튀어나오는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어두운 색을 쓰실 때는 너무 많이 칠해도 문제지만 너무 안 칠해도 그림이 밋밋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장 어두운 부분을 잘 해주시면 그림이 어두운 부분을 잘 칠해주면 그림이 생동감이 살고 입체감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색을 굉장히 잘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이쪽에도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어두운 색이 들어가면서 벌써 밝은색 이파리가 그전에는 같은 초록초록으로 묻어가던 이파리 색이 어두운 색을 칠해주니까 비로소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조금 더 선명해 보이죠. 이게 불에 구워 나오면 확실히 이게 깊이감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자, 잎맥 하나하나, 잎사귀 하나하나를 채색하고 그 사이사이 가장 어두운 색으로 지금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복이 지났고 말복 사이에 굉장히 더워요. 엄청나게 더운데 지금 뭐 거의 새벽까지 작업을 하느라고 에어컨이 풀로 돌아갑니다. 진짜 너무 덥네요. 근데 제가 이 더위가 굉장히 긴 이 여름이 요즘 제가 이 화분 작업하느냐고 여름이 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 지금 벌써 8월인데 8월도 이제 8월이면 더위도 거의 끝나가는데 어머, 제가 이 화분 작업을 하느라 뭐 더위도 있고 그냥 거의 그냥 뭐라고 할까요? 푹 빠져서 긴 여름을 더위도 있고 이렇게 집에서 에어컨 틀고 새벽까지 작업하는데 거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집 밖에를 안 나가니까 뭐 코로나고 뭐고 그냥 집에서 화분 작업만 오로지 하고 있으니까요. 올 여름이 이렇게 가네요. 와, 진짜 언제 여름이 가지 이랬는데 벌써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 또 좋으네요. 자, 이렇게 또 짙은 초록색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블랙을 많이 섞어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블랙을 많이 섞으면 색깔이 전체적으로 약간 선명한 거는 있는데 약간 탁해집니다, 그림이. 그래서 저는 짙은 갈색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섞어주고 있습니다. 초록색에 아까 레드를 섞었다면 마지막에 초록색에 갈색을 섞어서 아주 막바지 마지막에 제일 진한 부분만 칠을 해주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강아지 칠해 줄게요. 자, 전체적으로 눈을 반쯤 감고 이렇게 보시면서 칠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게 사진에서 봤을 때는 뒤쪽이 굉장히 검은스름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렌즈로 보는 세상과 그림으로 보는 세상은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최대한 원근법을 살려서 앞쪽으로 조금 더 강아지와 앞쪽 풀이 좀 부각되도록 가까이 보이도록 이렇게 칠해 주었고, 뒤쪽은 멀어져 보이도록 약간 차가운 색깔 위주로 칠을 했고 색깔을 채도를 낮춰서 칠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어두운 색도 들어가고요. 채도를 낮춰서 약간 갈색도 섞어 주었고요. 브라운 계열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채도가 낮아지죠. 자, 전체적으로 계속 돌려서 보면서 이렇게 옆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느낌이 이렇게 반쯤 눈을 감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모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눈에 거슬릴 정도로 색깔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에 구워 나왔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쨍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ip색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막바지로 ip의 안쪽에 어두운 부분만 정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파리는 이파리인데 쉽게 끝날 줄 알았던 ip색이 쉽지 않죠. 자, ip색만 칠하는데 지금 몇 시간 걸렸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네요. 자, 그래도 너무 기대됩니다. 불에 구웠을 때 어떻게 예쁘게 나올지 너무 기대됩니다. 자, 이제 초록 잎은 마무리 했고요. 이제 강아지 칠할 겁니다. 강아지는 웰시코기? 제가 이 강아지는 안 키워봐서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 강아지 특징이 약간 털이 이렇게 잔잔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을 해 줄 겁니다. 약간 밝은 색으로 베이지색보단 조금 진한 브라운 계열 중에서, 황토색 계열 중에서 조금 더 연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갈 건데 지금 보시면 얼룩이 있어요. 앞부분은 털이 하얗고 귀 있는 부분하고 이마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몸 부분에서 이렇게 하얀 털이 있는 부분과 브라운 계열이 있는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원래 그림에는 약간 목줄이랑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밭에서 노는 그런 모습을 하려고 일단 그런 건 뺐고요. 이렇게 칠을 전체적으로 밝은 색으로 먼저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어두운 색으로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 조각할 때 잔잔하게 제가 털까지 조각을 최대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강아지한테는 색깔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눈 부분, 코 부분, 입 부분, 요 얼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제가 조각할 때 약간 털 부분을 살짝 했기 때문에 약간만 칠을 해도 어느 정도 느낌은 날 것 같습니다. 자, 브라운, 갈색, 황토색 계열을 연하게 해서 먼저 칠을 해 주고요. 먼저 브라운 들어갈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하게 칠해주고 있습니다. 자, 칠하면서도 옆에 배경하고 이렇게 색깔이 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칠해주세요. 왜냐하면 불에 구웠을 때 느낌이 예를 들어서 풀밭이 너무 까맣고 위협적으로 너무 그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강아지가 같이 색깔이 묻어가야 전체적으로 느낌이 톤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만약에 강아지 털이 색깔이 덜 들어가서 톤이 안 맞으면 이 초록색 부분이 굉장히 많이 덮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약간 강아지가 아니고 그냥 그림같이 뭐라 할까요, 단순히 종이같이 그런 느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도 이 단순한 색깔이지만 깊이감 있게 칠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연하게 해서 여러 번 붓질을 들어가면 그게 불에 구웠을 때 붓질이 다 깊이감으로 나옵니다. 자, 한 번에 끝낼 생각 마시고요. 차츰차츰 조금씩 색깔을 진하게 칠해가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지금 핸드폰 사진을 보면서 차츰차츰 색깔을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는지 살펴보면서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칠하는 순서는 딱히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애초에 강아지 먼저 칠을 하고 배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배경 색깔이 원체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색깔들이라 바탕을 먼저 한 다음에 강아지를 거기에 톤을 맞춰서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강아지 먼저 칠을 하신 다음에 그 톤에 맞춰서 풀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강아지 눈 부분하고 이런 부분 조금씩 진하게 천천히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털 색깔 다른 부분도 조금씩 들어가고요. 막 4배속으로 돌리니까 붓이 이렇게 그림에도 안 닿고 막 허공에서 막 색이 칠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마술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씩 진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붓의 방향은 웬만하면 털의 방향을 맞춰서 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털의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시면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그 붓자국이 쨍하게 남겠죠. 될 수 있으면 털이 흐르는 방향 이렇게 결 따라서 채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럽고요. 항상 보면 이 눈 주위 얼굴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눈 부분이 저는 되게 어려워요. 일단은 눈 부분, 얼굴 부분, 입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얼굴을 하나하나씩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간 거는 아까 황토색, 브라운, 옅은 브라운에다가 약간 붉은빛 또는 갈색, 레드에 블랙을 섞은 갈색으로 해서 제가 섞어 주었어요. 조금 더 섞어서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조금 더 물을 덜 타서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눈 부분에는 갈색 부분에다가 블랙을 조금씩 섞어서 톤을 조금씩 더 진하게 해서 들어갈 겁니다. 한 번에 진하게 안 들어갈 거고요. 블랙을 조금씩 더 섞어가면서 차츰차츰 진하게 들어갈 겁니다.
눈 부분, 코 부분,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이와 그 입, 자, 그 사이에 어두운 부분을 살짝 블랙하고 브라운을 섞어서, 레드를 섞어서 톤을 만들어서 칠해 줄 겁니다. 자, 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동물이든 간에 약간 눈, 코,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눈, 코, 입이 채색하는 게 제일 어렵고 톤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볼게요. 자, 브라운에 블랙을 조금 더 섞어서 지금 눈을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아지 눈은 굉장히 예뻐요. 쌍꺼풀도 이렇게 폭 들어가 있고 강아지들 눈이 굉장히 선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 굉장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이 강아지들 눈이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잘 표현을 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눈 부분, 코 부분 조금씩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진한 색을 쓰지 않고 약간 브라운에 블랙을 섞어서 조금씩 진하게 칠해주고 있습니다. 자, 눈이 굉장히 크고 예쁜 강아지예요. 굉장히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그 다음에 다른 애완으로 해서 같이 식구들처럼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구피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아는 가족들 중에도 강아지랑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가족같이 아주 그렇게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이 가고 예쁜지 몰라요. 그쵸? 자, 이렇게 화분에다 넣어서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성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신경이 쓰이고 제가 개인 작품 할 때보다 더 많이 정성이 가고 한 번이라도 붓질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나와야 될 텐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조금 더 진해졌고요. 코도 조금씩 진하게 칠할 거고, 그 다음에 입 부분도 더 칠할 거고요. 자, 이렇게 혓바닥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귀 속 안에 있는 털 부분, 약간 핑크핑크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칠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입 속에 약간 어두운 부분들에서 칠을 해 줄 거고요. 자, 이렇게 그나마 이 강아지는 털이 길지 않아서 깔끔한 것 같아요. 털이 잔잔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깔끔한 스타일 같죠? 큰 화분이 있으니까는 팔레트가 안 보이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큰 화분은 제가 칠하는 것도 너무 힘든 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눕다시피 해서 채색을 하는 거라 제가 이거 하고 나면은 며칠 알아요. 막 허리가 아파서요. 자동적으로 운동이 됩니다. 진짜. 제가 이거 완전히 고개 수준으로 고개를 하는 마음으로 해서 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실까요? 자, 혓바닥도 약간 붉은색 빛이 돌도록 핑크색에 먼저 칠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붉은색 빛이 돌도록 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갈색에 블랙을 섞어서 조금 더 어둡게 칠을 해줍니다.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갈색을 만들고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은 갈색을 조금 더 더해서 그렇게 칠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지요. 자, 근데 아직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톤이 강아지가 지금 더 밝습니다.
이대로 구워 나오면 불에 구웠을 때 초록 부분만 쨍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톤을 더 다운 시켜주고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원래는 지금은 이렇게 큰 아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채색하는 방법은 다른데 반대로 칠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일 메인이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먼저 칠을 해준 다음에 그 외에 부수적으로 바탕을 나중에 칠을 합니다. 저는 원래.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초록초록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록을 먼저 부분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강아지 톤을 지금 맞춰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반대로 하죠. 자, 이렇게 조금씩 색깔을 더해 가니까 깊이감이 조금 더 생기죠. 강아지 이도 칠해주고 입 안쪽으로도 진하게 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코 있는 부분에 칠을 해주고, 코 부분이 다 칠해주고 나면 또 코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콧등에 보면은 이렇게 수염 자국 나죠. 수염 자국 있고 수염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몸통 부분도 더 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몸 부분이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눈을 이렇게 살짝 감고 보시면 얼굴 부분은 어느 정도 채색이 들어갔는데 깊이감이 생겼는데, 몸통 부분은 지금 붕 떠 있습니다. 자, 눈을 살짝 감고 보시면 몸통 부분이 조금 붕 떠 있어요. 더 어둡게 칠을 해줘야 되고 깊이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붓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똑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 있는 부분하고 입 있는 그 부분에 수염 자국이 있는 그 부분도 약간 블랙에 물을 많이 타서 회색빛 도는 색깔로 해서 조금 더 그림자 음영 부분 칠해 줄 거고, 입 밑에도 살짝 칠을 해 줄 겁니다. 화면상에선 크게 잘 안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도 크게는 안 보여요. 근데 불에 구웠을 때 살짝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음영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얀 털 부분도 하얀 털 부분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얀 털 부분도 이렇게 가장 이렇게 끝부분 털이 이렇게 좀 복실복실 뭉치는 그런 부분을 하얗게 좀 더 밝게 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눈동자 부분도 하얗게 조금 더 칠을 해줄 거고요. 수염 칠해주고 그러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죠. 제가 지금 톤을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불에 구웠을 때 전체적으로 색깔이 어느 정도 깊이감이 묻어가야 되기 때문에 톤을 굉장히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얼굴은 계속해서 제가 지금 톤을 넣고 있어요. 입혀주는 거죠. 말하자면 색을 계속 입혀주고 톤을 다운시키고 계속 깊이감을 더해주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몸은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처음에만 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불을 구워 나오면 얼굴은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선명한데 몸은 따로 그냥 이렇게 그냥 가짜같이 그림 같은 입체감이 전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차츰차츰 이제 음영을 넣어줄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와, 끝이 보여요. 자, 지금 콧등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수염난 부분, 입 위에 요런 부분을 지금 어두운 검정색에 물을 많이 섞어서 회색 톤으로 해서 지금 발라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입술 밑에 하고 이렇게 해서 칠을 해주면 입체감이 조금 더 삽니다. 깊이감도 보이고요. 털 부분도 이렇게 약간 하얀 털이지만 그 밑에 살짝 보이는 그런 부분도 지금 블랙에 물을 많이 타서 회색으로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몸통 부분만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칠하면 완성입니다. 와, 끝이 보이네요. 며칠 동안 작업한 게 끝이 보입니다. 자,
자,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어떠세요? 그림이 사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느낌이 괜찮게 나온 것 같죠? 물론 불에 구워 나와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다음 영상 또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양수제화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